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어떻게 이렇게 싸돌아다녀요? 뭐, 얘기 듣자 하니까 보고독 사건 관련해서 취재 중이시라고요. 네, 이연의 조현수 음. 보고독 살인 미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요. 지금 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직접 취재를 했고요. 논란이 된 그 대포항 현지 취재도 다녀왔습니다. 그게 저기 가평 용소계곡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연의 조현수 사건의 핵심 대목이 가평 용소 계곡 사건입니다. 자, 희생자가 고 윤상엽 씨죠. 예. 이연혜 씨와는 이제 배우자 관계입니다. 혼인 신고된 관계였고 2019년 6월이죠. 가평 용소 계곡에 이들 일행이 함께 놀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 저녁 8시경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뭐 다이빙을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했다가 윤상엽 씨가 다이빙을 했는데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익사, 무혐의라기보다는 익사, 단순 익사 사고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 한참 이슈가 됐던 상황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연의 조현수를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이연혜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30년 형을 선고받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보고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1심에서 쟁점이 됐던 핵심 사항이 4가지입니다. 자, 이연혜 조현수가 공모를 해서 보고독으로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다라는 부분과 낚시터가 있어요. 자, 낚시터에서 또 윤상엽 씨를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에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평 용소 계곡에서 물에 뛰어들게 해서 죽게 했다. 이건 것이고, 네 번째가 결과적으로 보험, 살해를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고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다. 이렇게 4가지 있는데 4가지 모두 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대목이 바로 이 보고독 살인 사건 부분인데, 보고독 살인 사건 부분에서 살인 미수죠. 네, 살인 미수 맞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 부분에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그건? 네, 검찰이 기소한 대목을 보면은 핵심적 정보로 조현수의 휴대폰에서 조현수와 이연혜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렌식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뭐 내장 매운탕이죠, 그죠? 매운탕을 끓이는데 보고 뭐 이런 정소예요. 정소를 이제 불알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불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만 보면 마치 정말로 보고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끓여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고 독이나 보고 내장이나 피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못 구하는데. 네, 그래서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당사자인 이연혜 조현수는 절대 뭐 보고 독의 피와 내장이 들어간 매운탕 끓여서 그 윤상엽 씨에게 줬다, 먹였다라고 먹인 적이 절대 없다는 거죠. 근데 1심에서 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반대로 검찰 측 기소 내용에 따라 가지고 1심 재판부가 이게 사실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 증거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당시 2019년 2월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으로 이제 일행들이 같이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차로 밀복회를 구입해서 먹고 다시 일행 중에 조현수 등이 대포항으로 가서 밀복
회를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피와 내장을 구입해서 내장탕을 끓였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했고 이게 공소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포항 쪽에서 파는 분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1심에서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변호인 측이 이 사실을 탄핵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이 대포항에서 보고 피와 내장을 구매한 곳으로 이렇게 검찰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특정한 가게가 있어요. 자,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가게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S 횟집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 횟집의 결제 내역이 변호인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이번 항소시 과정에서. 뭐, 만 얼마라면서요? 네, 15,000원. 구매 금액이 1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금액 15,000원을 가지고 보고를 살 수 있냐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1월 말에 대포항에 직접 가봤습니다. 다녀왔는데 바로 그 현장 대포항 난전 하루시장에 보고를 판매하는 횟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1kg에 얼마 하냐니까 5만원 달래요. 그것도 5만원도 싸게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면 15,000원 가지고 밀복 하루를 구입할 수 있냐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퍼쩍퍼쩍 뛰더라고요. 절대 구입할 수 없다고 했고 이 S 횟집의 사장도 최근에 항소심 공판에서 이 대화한 내용을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이 보고피와 내장을 준 것으로 특정된 이 S 횟집 사장님이 50년 동안 장사를 하셨대요. 이분이 자신 절대 50년 장사하면서 보고피 내장 들어간 이거를 준 적도 없고 판 적이 없다라고 그거를 보고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안 줘요. 네, 맞습니다. 해야지. 제가 부천에 보고 전문집도 통화를 했고 주문집에 보고 판매하는 횟집 사장하고도 최근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펄쩍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뻔히 아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보고를 하루 상태로 잡는데 거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수물을 끌어온 호스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세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피는 세척돼 가지고 바닷물로 씻겨가 흘러가버려요. 그리고 보고는 잘라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바구니 넣어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그러니까 독성을 다 제거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제 식용 가능한 부분을 알려진 그 불알이라고 표현된 자 밀복의 정소는 스컷이에요. 스컷 정소 1이라고도 안 그 달라고 하니까 이건 식용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리에 녹아 끓여 먹기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준다고 하더니 또 걱정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저 못 받았어요.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않는 건데 그걸 무슨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성된 쟁점이 이제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은 1심에서도 주장했지만 보고를 구매한 적이 없고 그 보고독과 피와 내장에 들어간 보고독을 구해가지고 내장탕은 매운탕 그죠? 매운탕 끓인 적이 없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대포항 S 횟집의 사실 확인서와 그리고 대포항 상인 전체들요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운 상인들도 이번에 우리들 대포항 상인들은 절대 보고피 독이 들어간 피와 내장 등을 판매하거나 준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다 제출을 했고 이게 재판부에 제출이 되니까 검찰 측에서 대단히 당해하는 그런 근데 이유가 형성되고 아니 그 검찰 쪽에서는 그걸 구했었다면서요. 네, 검찰에서 구했다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대포항에서 당사자가 보고피와 내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검찰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부분을 유죄를 받아냈는데, 그래서 검찰이요, 이 대포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자, 선어 상태의 보고로 구해왔나 봐요. 거기서 뭐 내장 뭔가를 받아가 왔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냈는데, 변호인 측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공소사실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의 그 장소고, 아니, 거기서 구해온 게 여기랑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해서 이 증거 채택에 관해서 부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금 재판부에 제출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소심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항소심의
어제입니다. 자, 2월 8일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공판은 3월 중순경에 예정이 됐고 3월이 4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에 예정이 됐고 4차 공판이 3월에 예정이 됐고요. 3월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4월 초까지 하고 4월 19일 항소심 공판 선고 예정인데요. 5월 초가 이연의 조연수의 구속 만기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속 만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는 서둘러서 항소심 선고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 보고독 살인 미수 혐의뿐만이 아니라 낚시터 부분 그리고 가평 용석 계곡 부분에 관해서도 새로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증거를 새로운 주장들을 재판부에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관해서 특정한 결론에 다르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분명한 거는 제가 취재한 부분은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를 중심으로 취재를 했고 보고독 살인 미수 혐의 부분에 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우리의 일반 상식 그러니까 횟집이나 보고집에서 피와 내장을 함부로 주는 일이 만연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일단 상식에 반하고 당사자로 지목된 횟집 가게에서도 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포항 상인 전체가 아주 격렬하게 아주 반발을 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에 관한 불신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항소심의 보고독 살인 부분에 관한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그 대포항 상인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판매하거나 준 부도덕한 상인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분들은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 팩트에 관해서 취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은혜 보고독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막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은혜 조연수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 윤상현 씨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또 고 윤상현 씨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하실 말씀은? 윤상엽 씨의 죽음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충분히 같이 간 일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그 같이 갔던 일행 분명히 책임 있다고 보고요. 1심에서는 또 유죄를 받은 부분인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자기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통한 살인 이 부분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그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산으로 보고 이연의 무기 조연수 30형을 때렸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좀 쟁점이긴 합니다. 특히나 가스라이팅 부분은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된다라면은 우리 사법 그 판결 판례상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세워지는 부분인데 사실 가스라이팅이 항소심에서 인정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저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 편을 안 들거나 그런 차에서 접근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시 느낀 거지만 공판주의,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확립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피고인이든 또는 검찰 측이든 간에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관한 재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지 않은 행위가 유죄로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판주의, 법정주의 더 엄격하게 확립되고 이렇게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